국가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된 종목이 바로 판소리입니다. 판소리는 우리 민족의 가창유산 가운데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문화예술의 장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판소리를 입체적으로 무대화시킨 장르가 바로 창극입니다. 창극은 한때 국극이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국립국극단 시절을 맞으면서 국극단이란 명칭으로 만들어지고요. 또 수많은 그런 명창들이 나름의 국극단을 만들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는 이런 공연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성들로만 만들어졌던 여성 국극단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음을 또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청중들의 욕구가 들을거리 중심에서 보면서 들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양식으로 확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연 양식의 변화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1인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너름새, 즉 연기가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청나라 사람들을 따라 들어온 창의의 영향도 컸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판소리 명창들은 시대적 욕구에 따라 새로운 형식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고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창극의 형성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902년 우리나라 최초의 왕립극장인 협률사가 설립되고 1907년을 전후해서는 단성사, 연흥사, 장안사 등의 극장들이 만들어집니다. 넓은 판 또는 마당이나 사랑에서 행해진 소리가 극적인 요소를 더할 수 있는 극장 공연 형태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률사에서는 가무녀를 조직을 했고 고종임금의 명을 받은 김창완, 송만감 명창 등은 전국의 명인 명창들을 한양으로 불러 모아서 큰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판소리에서의 대화창, 또 입체창이라고 불리우는 과도기 과정을 지나서 창극이나 국극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대화창, 그러니까 입체창은 협률사에서 주도했던 김창완 명창이나 송만감 명창 등, 또 여류 명창인 허금파, 강소양 등이 함께 했던 그런 음원들이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전 판소리의 1인자 국창 김창완 명창이 주도적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대 오명창 가운데 한 사람인 김창완 명창은 1855년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났고 당대 서편제의 거장 이날치와 동편제의 대가이자 판소리 이론에 밝았던 박기영과는 이종 사촌 관계로 국악예술의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춘향가의 숙대머리로 수많은 민중의 애환을 달랬던 명창 임방울은 김창완 명창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김창완 명창은 흥보가 중 제비 노정기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빼어난 풍채와 기품 있고 세련된 너름새로 관객들을 매혹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너름새 구사가 뛰어났는데 신재호 선생에게 음악뿐 아니라 연극적인 요소까지 두루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0 무렵에는 궁궐을 드나들며 어전광대로 명성을 높였는데 당대 최고의 국창으로 인정받았고 고종임금의 명에 따라 협률사를 조직하고 이와 같은 수백 명의 연희자들을 통솔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화창 형식은 1908년에 원각사로 개칭되는 무대를 통해서 본격적인 무대 공연 양식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 종로구에 자리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협률사, 원각사, 이 무대는 우리나라 창극의 시발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규모의 창극이 국립극장의 큰 무대와 또 그런가 하면 전라북도의 한국소리문화전당의 큰 무대를 통해서 주로 공연되어져 있는데요. 국립창극단과 전라북도 도립창극단의 공연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많은 그런 교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명창들의 출신 지역에 따라서 여러 창극단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나주 출신의 명창 김창환 명창은 한양 활동을 접고 고향 나주로 돌아와서 김창환 협률사를 조직하고 많은 순회 공연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창극의 원조가 되었던 원각사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까지 유지되다가 원인 모를 화재로 소실되면서 오늘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